Down, down. 안녕하세요. 픽스터 국빈관입니다. 영상에 앞서 대한민국 1등 스포츠 분석 카페인 스포츠 정보통으로 오시면 영상에 없는 경기와 스포츠 분석가들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5월 11일 날이가 3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부터 시작합니다. 시즌 막판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최근 7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도 베티스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끝에 패했다. 리그 순위도 애매한 10위로 동기부여마저 사라진 상황. 여기에 최근 2경기 모두 퇴장을 당하며 자멸하고 있다. 공격력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3골밖에 넣지 못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한 경기도 없다. 저자세의 경기 운영 때문에 지공보다는 주로 속공을 지향하는 편이다. 다만 공격진의 결정력이 매우 좋지 않다. 주력 1선 게데스는 여전히 득점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직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또 다른 1선 자원 무사와 고메스도 마찬가지로 득점이 없다. 베티스의 수비도 나름 짜임새가 있으므로 이번 일정도 많아야 한 골 정도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수비 안정감도 딱히 찾아볼 수 없다. 최근 5경기에서 6개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3백을 사용하면서 수비적 안정감을 찾나 싶었지만 중원에서 숫자 싸움에 밀리며 점유율을 내주다 보니 수비를 하는 상황 자체는 많아졌다. 여기에 디아카비는 아직도 잔실수를 반복 중. 여기에 주력 중원 기아몬도 징계로 출전할 수 없다. 중원 퀄리티가 우수한 베티스를 상대로 직전 맞대결에서도 실점을 허용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실점의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발렌시아의 결장자는 기아몬이다. 다음은 베티스입니다. 흐름이 좋진 않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라고는 코파델레이에서 승부차기 끝에 거둔 승리다.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도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하며 석패를 당했다. 아직까지 5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는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는 무려 6점 차.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전이 힘든 상황이다. 다만 코파델레이 우승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최근 득점력이 많이 줄었다. 직전 5경기에서 단 2골만 넣고 있다. 중원에는 과르다도, 페키르, 카르발류와 같은 퀄리티 있는 자원들을 필두로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공격진의 마무리가 아쉽다. 주력 1선 호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카날레스, 후안미와 같은 측면 자원도 마찬가지로 공격 포인트 소식이 없다. 다만 직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이글레시아스가 3월 이후 살아난 것은 위안거리. 그래도 발렌시아전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득점의 확률이 높겠다. 수비력은 좋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개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언급했듯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주도권을 쥐고 경기 운영을 펼치기 때문에 공격을 허용하는 시간 자체가 적다. 다만 수비 라인이 높은 편이기에 역습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맞대결에서도 발렌시아의 역습에 고전하며 15개의 슈팅이나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일정도 역습에 꽤나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만 발렌시아 공격진의 결정력이 워낙 좋지 않기에 최소 1실점 내외로 골문을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베티스의 결장자는 몬토야, 브라보, 벨레린이다. 발렌시아 특유의 저자세 때문에 직전 4경기에서 모두 언더가 나온 점. 베티스도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언더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언더의 가능성이 높겠다. 또한 언급하겠지만 최근 양 팀의 흐름은 매우 비슷하다. 베티스가 거둔 유일한 승리인 직전 맞대결 코파델레이 결승전도 리그로 따지면 무승부와 같다. 이번 일정도 무의미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발렌시아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 점을 참고하자 무승부, 언더 접근을 추천한다. 다음 경기는 그라나다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끊었다. 4월 초 라요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5경기째 승리가 없었지만 직전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6대2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순위도 마요르카를 제치고 17위로 올라섰으며 18위 마요르카와의 승점 차는 2점 차다. 3월 초 모레노 감독을 경질한 후 지난 4월 중순 리그 4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카랑카 감독을 선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감독 선임 이후 3경기 동안 패배를 당하지 않으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최근 득점력이 살아났다. 직전 7경기에서 15골을 집어넣었다. 특히
최근 보여주고 있는 후반전 경기력은 인상 깊다. 최근 16골 중 14골을 후반전에 터뜨리며 놀라운 후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1선 차원 몰리나와 2선 차원 수아레스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중 최근 후반전 실점 빈도가 더 높은 빌바오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수비력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리그 최다 실점 4위 팀이며 최근 7경기에서 15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력 수비수 산체스와 디아스는 30대를 넘어가면서 순발력과 스피드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3선 차원 페트로비치도 위험지역에서 파울이 많으며 수비적으로 공헌도가 크지 않다. 여기에 또 다른 주력 수비수 토렌테와 네바가 부상으로 결장한다. 빌바오의 최근 득점력이 준수한 편이기에 이번 일정도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빌바오의 결장자는 토렌테, 네바, 로자노이다. 다음은 아틀레틱 빌바오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 직전 7경기에서 1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순위도 8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걸린 7위 비아레알과의 승점 차는 단 한 점 차.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역전이 가능하기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하다. 득점력도 준수한 편. 최근 7경기 9골을 기록 중이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도 3번이나 있다. 평균 볼 점유율이 50%가 채 되지는 않지만 빠른 전개 역습을 통해 득점을 생산해내고 있다. 공격의 중심에는 발빠른 윌리엄스 형제가 있다. 이냐키 윌리엄스와 니코 윌리엄스는 주로 오른쪽 공격수와 윙에 배치돼 상대 왼쪽 수비를 흔들어 놓고 있다. 다만 스피드를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독 저자세의 팀들과의 경기에서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전 발렌시아전과 3월 중순 헤타페전이 그 증거. 그라나다도 상위 레벨의 팀들과 경기를 치르면 저자세의 운영을 펼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세를 기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이 아니다. 최근 3경기에서 2실점만을 허용했으며 직전 2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스페인 국가대표팀에도 차출되고 있는 마르티네스와 시몬이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은 꽤나 안정적. 다만 주력 수비수 알바레스와 데 마르코스가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최근 그라나다의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5차례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 직전 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무르른 득점 감각을 뽐내고 있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역습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빌바오의 결장자는 알바레스, 산셋, 뮤네즈, 카파, 데 마르코스이다. 최근 그라나다의 6경기 중 4경기에서 오버가 나온 점, 양 팀의 5차례 맞대결에서 4번의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확률이 높겠다. 또한 최근 빌바오의 흐름이 좋으나 그라나다도 새로운 감독 선임 이후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다. 강등권 탈출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 여기에 상대 전적으로도 그라나다가 우위에 있다. 유독 빌바오를 잘 잡는 편이다. 빌바오의 원정 성적이 썩 좋지 않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그라나다 승 2.5 기준 오버를 과감히 추천한다.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막바지의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사비 감독 부임 이후 승승장구하며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전까지 1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경기 패배를 시작으로 직전 6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다. 특히 모두 홈 경기였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승리를 거둔 3경기도 모두 한 골차의 신승이었다. 리그 우승은 내줬지만 2위라도 지킬 필요가 있겠다. 공격력은 좋았을 때보다 줄어들었다. 최근 5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는 중 핵심 중원 페드리가 부상해서 빠지게 되면서부터 공격 전개에 문제를 겪고 있다. 때문에 주력 1선 오바메양, 페란, 덴벨레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도 신의 2선 파티가 직전 경기에서 부상 복귀골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다. 셀타도 무난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량 득점까지는 무리이며 많아야 한 골에서 2골 정도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하다. 최근 7경기에서 9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점유율을 매우 높게 가져가지만 수비 안정감이 부족해 역습에 유독 흔들리고 있다. 특히 베테랑 수비수 피케가 자잘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 최근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 모두 피케가 결장한 경기였다. 더욱 뼈아픈 것은 대체자 에릭과 랑글레의 폼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원에서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부스케츠와 니코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최근 셀타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실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 셀타비고의 결장자는 페드리, 피케, 데스트, 니코, 로베르토, 부스케츠이다.
다음은 셀타비고입니다. 경기력이 기복이 다소 있는 편,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순위도 다소 애매한 11위에 위치해 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남은 2경기에서 마무리를 잘 거둘 필요가 있겠다. 공격력에도 기복이 있다. 최근 8경기에서 8골을 기록 중이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2경기이며 무득점으로 일관한 경기가 4경기나 된다. 쿠데트 감독은 다소 공격적인 4-1-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많은 숫자의 1, 2선 자원의 공격에도 모자라 좌, 우 풀백까지 높게 올라가 공격에 가담한다. 풀백들이 주로 넓게 벌어져 볼 점유를 하며 12선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상대의 수비 사이사이를 공략하는 패턴이다. 중심이 되는 선수는 단연 핵심 1선 아스파스다. 여기에 수아레스, 갈란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매우 불안하며 직전 맞대결에서도 3골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공격적인 기조로 인해 실점도 잦은 편, 특히 볼을 뺏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데 비교적 하위 레벨의 팀들에게는 먹혀 들어갔다. 그러나 압박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위 레벨의 팀들에게는 고전했다. 상위 3개 팀과의 5차례 맞대결에서 무려 13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중 지난 맞대결에서도 3실점을 허용한 바 있다.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실점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셀타비고의 결장자는 말로 미나이다. 바르셀로나의 최근 2경기 다득점 페이스가 나온 점, 양 팀의 최근 5차례 맞대결 중 3번의 오버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오버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또한 바르셀로나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지만 셀타비고도 그닥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도 바르셀로나의 우위다. 여기에 셀타비고는 이번 시즌 상위 4개 팀들과의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바르셀로나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 승 3.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